네, 안녕하십니까. 익산 무학뉴스 비대국장 최계성입니다. 오늘은 또 익산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와주신 배수연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되게 오랜만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예, 뭐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또 무소속으로까지 이렇게 나시게 되셨습니까? 예. 먼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진정한 실패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완전한 실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용기를 냈고요. 예. 용기를 내게 된 이 결정적인 특별한 이유는 예.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예.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20대 국회의원들이 너무도 국민을 정당 패권주의, 그 다음에 개인적 이기주의에 의한 그 정쟁의 지긋지긋한 그 행태를 보고 저 역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는 제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네. 좋은 후보가 많이 나오지만 저라는 상품을 또 보여주어서 선택의 폭도 높게 좀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무소속이시고. 그렇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있죠. 각 정당이 외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은 아니고요. 네. 정말로 제가 아는 그 정치학 책을 몇 권 읽어본 저로서는 아주 오래전에 한 200~300년 전에 그 현대 민주주의가 나올 때 그 영국에서 토리당하고 휘그당이라고는 당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한독당이라고는 당이 1948년도에 만들어지고. 네. 그런데 이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대단히 공헌은 했어요. 왜 공헌을 했느냐? 정당이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사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을 하고, 그 정권을 획득을 해야만이 자신들의 정치 사상을, 정치 강령을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사상을 실현하고자 만드는 자발적인 집단이 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정당이 정치 권력만 뺏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목적이 변질된 거예요. 그 좋은 정치 사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이 정당 정치가 패권주의가 돼버리고,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취득을 하고 행사하는 이러한 변질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 불에 한가하시고자 이렇게 또 뭐 불의까지는 아닌데요. 세월을 이렇게 좀 돌이켜서 한 2년 전을 돌이켜보면, 예.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이것이 나라냐라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그 24차례인가 행했던 그 광화문 촛불 집회,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인데요. 예. 이것으로부터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부터 하나의 정당은 망했고 하나의 정당은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군수정당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망한 정당과 탄생한 정당이 공존하면서 아주 한국의 정치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성 산불이 난 지가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그 민생경제하고 밀접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빨리 그 임시회라도 통과를 시켜서, 추경을 통과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민생경제를 돌봐줘야 할 그런 국회의 기능을 망각해버리고, 그런 예산 편성은 통과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정쟁에만 몰두해서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자신들의 정당에 한 석이라 더 가져올까, 이런 거에 더 목숨 걸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민생경제는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러한 비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이것은 아니다.
정당 정치가 오히려 한국의 정치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긋지긋한 그 정당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그리고 저는 깨끗하게 그냥 무소속으로 제 이름 석자 걸고 시민들에게 이번에 한번 나가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지만 무소속이기 때문에 강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개혁, 익산 발전 이 두 개의 큰 타이틀을 걸고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현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익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구 유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환경 문제, 경기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좀 경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나 이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떤 보관이나 이렇게 내가 하면 뭔가의 이제 해결책을 강구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예, 있죠. 물론 이제 지금 먼저 익산 시장님이나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가 왔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정확한 진단을 필요하겠죠.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되겠죠. 정확한 처방이 돼야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정확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정확한 처방이 안 되니까 예산과 시간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러한 처방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 유출 문제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쉽진 않죠. 그러지만 그 일자리 창출에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보통 연봉 현재 4천만 원 이상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연봉 2,500만 원 이하의 일자리는 이직률도 많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 한 4천만 원짜리 이상의 그 일자리를 식품산업이나 아니면 문화관광 산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배수연 후보님은 가장 지지하는 지지하는 연령층이 어떤 층이라고,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층에서 내가 어떤 프리빌리지가 있다? 어떤 쪽이? 저는 이제 이것을 여론조사를 합격적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에 있는 유권자들의 어떤 연령층, 소득별, 계층별 이런 걸 놓고 볼 때 어떤 계층이 저를 뚜렷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다? 전반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제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교육자로 살았고 공연예술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하고 교육 쪽에서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현재 유권자들이 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싫어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익산 호남을 볼모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런 유권자층. 여태까지 찍었는데 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몰표해주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누구라고 지칭해서 죄송한데 비모 시장님도 됐고 현 시장님도 민주당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익산은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호남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조금의 민심의 지각 변동을 감지할 수가 있다. 당보다는 인물을 본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조금은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예. 동의하십니까? 시장님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제는 당도 필요 없다. 당의 역할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층이 무당층이죠. 34%가 나와요. 그리고 인물복을 치겠다. 52%가 나와요. 네. 이번 투표는 인물복 치겠다. 그 다음에 20대 국회에서 했던 사람을 다시 찍어줄래? 그랬더니 안 찍겠다. 라고 한 사람이 87%가 나와요. 예.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 호남에서도 조금은 지각 변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유권자의 의식이 지각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번만큼은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어설픈 당보다는 차라리 무소속이 낫다. 깔끔하게. 그렇죠. 오히려 무소속이 깔끔하다. 백지수표와 같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좀 제가 TV나 뉴스를 봐도 과연 진정한 국민의 일꾼은 누구인가? 예. 진정한 노동자의 대표가 누가 있는가? 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시면 이제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저는 좀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 어렵다는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정치학자라서도 그렇지만 논문도 하나 쓸만한 자료가 충분히 나온다. 예. 왜 익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는가? 또는 KBS 9시 뉴스에서 좀 포커스가 될 초점이 되는 그런 뉴스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 후보들이 다 쟁쟁하지 않습니까? 예. 4선 후보, 5선 의원, 네. 뭐 또 되게 막 예, 예, 그렇습니다. 다 쟁쟁하신 분들을 뚫고 예. 이런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죠. 제가 예. 너희들하고 한번 붙겠다. 그러면요. 이런 예. 예. 결연한 예. 자세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셔가지고. 예, 다들 훌륭한 후보들인데 어떤 사람은 막 그 블루하우스에서 근무했다고. 나는 그게 무슨,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블루하우스 근무 한 1년 근무한 것이 무슨 뭐 독립운동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그 정무직은 줄려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정실주의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사회자께서도 우리 최규성 대표님도 연결만 되면은 구급공무원 시험보다 더 쉽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급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아니, 충분한 인품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3선, 4선, 5선 큰 인물이 돼야 된다. 큰 인물은 그렇게 해서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3선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도 깔끔하게 한 2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해서 3선까지면 그래서 제 공약이 국회의원 3선 연임제 폐지예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데는 3선 연임 제한이거든요. 국회의원은 5선, 6선, 7선, 8선 막 해요. 저는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것은 짜고 치면 고스톱 같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선 이상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계인수 해주고. 3선 하시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제가 20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구태의연한 국회를 바꾸시고 예. 노후된 익산 경제를 살리시고 예. 또 익산은 또 특별한 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반도의 도시여가지고 또 농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또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고향이 상기면 용인인데 예. 용현 저도 예, 용현님 예, 예. 본 적이. 한국 사람은 3대만 올라가면 다 농사. 농사꾼 출신이랍니다. 귀족 출신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5,000년 우리의 역사가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왔고, 농업은 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지금 1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해서 4차 산업이 어쩌면 일어나는데, 그래도 1차 산업이 이 밑바닥에 갇힌 이것은 주춧돌과 같은 산업이다. 4차 산업이 오더라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불멸의 주춧돌과 같은 산업,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농군의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적인 상식 마인드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농업만큼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도루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본하고 이제 결탁을 하셔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많이 나오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정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미디어에 잘 노출이 안 된다. 예. 그런 약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신인이 진입한다는 것이 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힘든가를 아마 정치권에 띄우거린 사람은 대부분 인정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예. 또 초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제 중소 조금 작은 정당들도 이제 동등한 기회가 예. 와서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상품이 있고 좋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야 된다는. 예. 근데 저희는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나물이 그 밥이죠. 예. 언론에 나온 데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다 비슷한 사람들. 예.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나올 일이 없어. 왜냐하면 결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 때도 16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 4명만 TV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후보인지도 몰라요. 예. 대통령 후보인데도. 예. 그런 그 불공정함이 예. 이게 대기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처럼 예. 정치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하나를 다 가지고 예. 있어요. 아무튼 그런 세상을 바꿔주시는데 큰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마무리를.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선거의 성향도 바뀌고, 어떤 산업의 프레임도 바뀌고, 그리고 하여튼 학문적 흐름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호남이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묻지마 투표, 특정 정당의 애정을 수사했던 그 결과가 전라북도가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못 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소속 후보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무소속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찍으면, 유권자가 찍으면 무소속도 이번에 얼마든지 유권자 혁명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인물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하게 국가에 충성하고 지역 사이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정당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 로크가 그랬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라. 또 하나, 민중은 자유스러울 때는 투표할 때뿐이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이전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가 혁명이 되면은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유권자를 무서울 겁니다. 이전의 노예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구지 말고 인물 보고 능력 보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고 투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익산 을이시죠? 을. 예, 을입니다. 을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배수연 후보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